두 번째로는 챗 GPT나 인공지능이 정말 놀라운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좋기만 한 것이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 윤리적인 문제도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삶을 위한 AI 바라보기로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님의 주제 발표 두 번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제인공지능의 윤리협회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창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한국창의재단과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누게 돼서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전 시간에 유영균 대표님께서 이제 챗GPT와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이제 그 이면에 위험성, 부작용, 역기능, 윤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삶을 위한 AI 바로보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챗GPT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9년 3월에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라는 이제 협회를, 비영리 민간 단체를 창립을 했고요. 지금 4년 차인데요. 작년에 과기부의 사단법인으로 이제 허가를 받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공지능의 윤리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 협회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윤리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서 진정 인류에게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너무 재밌는 기사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2월 17일자 기사인데요. 노르웨이에서 시멘트 빨리 먹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이들 좀 보셨죠? 이 왼쪽에 이게 이제 시멘트 빨리 먹는 장면이고,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우승자가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1.5kg의 시멘트를 먹어치운 이제 레벨부 씨가 우승을 했어요. 네, 놀랍죠? 네. 그럴듯한가요? 네, 이 기사는 가짜 기사입니다. 네, 가짜 뉴스죠. 네, 시멘트를 먹으면 죽습니다. 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요 이미지는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많이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이미지고, 요 기사를 제가 챗GPT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깜짝같죠? 네, 이렇게 챗GPT를 우리가 활용하면 가짜 뉴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짜 뉴스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요? 유튜브에 가짜 뉴스 넘쳐나죠.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지고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이런 챗GPT와 생성의 AI로 누구나 다 이런 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뭔가 우리가 약간 한켠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죠. 왜 불안할까요? 네. 뭔가 너무 빨리 기술이 발전하는데 뭔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지 않나요? 이게 일단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인간이 인공지능에 자꾸 지는 것 같아. 네. 계산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더 잘하고 바둑도 더 잘 두잖아요. 이제 바둑을 못 이겨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첫째가 일자리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 윤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나중에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윤리가 뭘까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 윤리, 의료 윤리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인터넷 윤리는 뭐예요?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지켜야 될 윤리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의료 윤리는 뭐예요?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면서 지켜야 될 윤리.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윤리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고 개발하면서 지켜야 될 윤리.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 윤리라고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모든 기술 이면에는 부작용이 있죠. 코로나 백신에도 부작용이 있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코로나 백신 안 맞을 수는 없었죠. 모든 기술의 이면에는 부작용, 역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위험성, 역기능을, 부작용을 우리가 최소화하면서 가서 최소화하거나 없애면 제일 좋겠지만 없앨 수 없다면 최소화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도 그 이면에 역기능, 부작용,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다른 기술들보다 인간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훨씬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면에 인공지능 기술의 이면에 역기능, 부작용, 위험성도 훨씬 더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까지 일어난 인공지능의 역기능, 부작용, 위험성, 즉 이러한 윤리 문제를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총 이런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5가지 안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AI 편향성 문제, AI의 오류 안전성 문제, AI 악용 오용 문제, 개인정보 저작권 침해 문제, 킬러로봇 문제, 이 5가지의 윤리 문제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 기술은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또 새로운 신기술, 챗GPT를 더 능가하는 신기술이 나오면 그 이면에 또 다른 윤리 문제는 또 생길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현재는 이 5가지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또 제일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몇 번하고 몇 번이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네, 찍어보세요 한번. 네? 1번, 네, 1번 맞추셨고 또 하나 더. 3번 맞았습니다. 1번, 3번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AI 편향성 문제, 오류 악용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이 5대 윤리 문제를 챗GPT와 생성의 AI 사례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 자, 우리 미드전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려주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 거기에다가 커피 들고 선글라스 낀 여성 그려줘 했더니 전부 다 백인 여성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판대서 음식 파는 여성 그려줘 했더니 전부 다 인도계 여성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커피 들고 선글라스 낀 여성이 다 백인 여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아인도 있고 인도인도 있을 수 있고 또 가판대서 음식 파는 여성이 다 전부 인도계만 여성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미국인도 백인도 다 팔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편향된 결과를 내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 데이터 때문에 그래요.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고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학습한 인공지능도 결국 편향되고 오류가 있고 불완전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할 때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데이터를 최대한 완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필터링 한다고 하고 아까 유 대표님께 말씀하신 라벨링 한다고 하고 네, 정제를 이제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최대한 네, 오류가 없고 편향되지 않고 최대한 완전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류와 안전성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공지능도 전자제품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전자제품도 다 고장 날 수 있죠. 세탁기, 냉장고 다 고장 나죠. 인공지능도 고장 날 수 있어요. 네. 자, 인공지능이 자, 어떻게 고장이 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챗GPT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이러한 인터넷에 밈이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자, 어떤 이용자와 인공지능이 챗GPT가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2 더하기 5는 이라고 사용자가 물으니까 챗GPT가 2 더하기 5는 7입니다. 사용자가 와이프가 8이라고 하던데 그랬더니 챗GPT가 2 더하기 5는 8이 아니고 정확히 7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와이프가 실수하거나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용자가 우리 와이프는 항상 맞아 이렇게 했더니 챗GPT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류를 저질렀네요. 저의 트레이닝 데이터는 2011년 반영돼 있어 최신적으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와이프가 8이라면 당연히 8이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챗GPT가 아니 2 더하기 5도 계산을 못해요. 네. 이렇게 2 더하기 5라는 초등학생도 하는 계산을 확실을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씁니까?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죠. 왜? 아까 우리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챗GPT는 문장을 뭘 만들어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자신감이 없어도 그냥 무조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정보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챗GPT를 사용할 때 자, 인식을 명확히 해야 돼요. 챗GPT에 내놓는 결과물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맹신하면 안 돼요. 잘못이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팩트 체크를 하려는 습관을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기사도 최근에 나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AI 챗봇이 사용자의 목숨을 앗아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챗GPT 기반의 인공지능 챗봇이 개발이 됐었는데 자, 차이라고 하는 챗봇이에요. 그 챗봇하고 벨기에 남성이 대화를 나누다가 이 벨기에 남성이 우울증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 AI 챗봇이 이상한 말을 자꾸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남자에게 아내와 자녀가 죽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당신이 아내보다 더 나를 사랑했으면 한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해가지고 이 사용자 남성이 자살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영화 허라는 영화를 아까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는 챗GPT를 이런 AI 챗봇을 인간처럼 여길 만큼 굉장히 뛰어나졌기 때문에 기술이 그래서 자꾸 감정이입을 하고 의인화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챗GPT가 하라는 대로 네, 상담해주는 대로 이렇게 독촉이나 이런 말들을 하면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아직 인공지능이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용 오용 문제가 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챗GPT로 악성 코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물론 챗GPT한테 악성 코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그 악성 코드를 내가 방지하는 백신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 그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코드를 짜줘. 그럼 또 악성 코드를 짜줘. 이렇게 회피하는 말을 해서 어쨌든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누구나 다 악의적으로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경제적 피해, 업무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기겠죠. 그리고 지금 학교, 우리 초중고 학생 또 대학교에서 많은 보고서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숙제할 때 챗GPT를 이제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선생님들이 못 쓰게 한다고 못 쓰지 않습니다. 네, 그 못 쓰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인터넷에 저기 부작용 있다고 못 쓰게 한다고 못 쓰나요? 네, 그 챗GPT를 쓸 수밖에 없는데 잘 쓰게 해줘야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숙제를 냈는데 우리나라 국제학교에서 근데 챗GPT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다 속인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를 다 빵점 처리를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교사나 교수님들이 네, 평가 방식을 이제는 보고서 내라 이러면 안 됩니다. 나와서 발표해라 이래야 돼요. 아니면 이제 예전처럼 필답고사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 침해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중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데이터가 바로 개인정보거든요. 또 저작권이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으로 인공지능 회사들이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오픈 AI도 챗GPT를 학습시킨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작권 있는 데이터도 많이 무단으로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픈 AI에게 그 개발자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네, 이런 일들도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챗GPT와 대화를 할 때 절대 개인 정보를 대화 내용에 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챗GPT 만든 오픈 AI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자, who can view my conversations? 내 대화를 누가 볼 수 있나요? 그랬더니 우리가 봅니다. 네, 오픈 AI 회사가 봅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내 대화를 학습에 씁니까? 그랬더니 씁니다. 네, 당신의 대화는 우리 AI 트레이너에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이 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또 회사 기밀을 챗GPT 내용에 올리면 안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토론 시간에 더 말씀드려볼게요. 인간 사고력 저하 문제, 또 사회 격차적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어요. 빈부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고요. 탄소 배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챗GPT로 인해서 사라질 직업, 안전한 직업 이런 연구 결과가 오픈 AI에서 발표를 했는데 3월에 굉장히 좀 재밌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챗GPT로 인해 사라질 수 있는 직업은 지식 정보 기반의 직업들,
그리고 화이트 갈라 직업이라고 하죠. 이런 직업들은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산이나 이런 분석을 잘하기 때문에. 하지만 안전한 직업들, 비교적 안전한 직업은 블루 칼라 직업들, 힘쓰는 직업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나 힘쓰는 직업 해야 된다, 목수 해야 되나? 네,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직업이 다 위험해요. 챗GPT뿐만 아니라 로봇이 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공지능 발달, 로봇 발달로 안전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잠깐 멈추자. 초거대 AI 개발을 6개월 정도 멈추고 가자라는 서명 운동이 일어났고 저도 했는데 벤지오 딥러닝의 아버지 요슈아 교수님, 스튜어트 러셀 인공지능 석학,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도 서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픈 AI에서 CTO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CTO는 오픈 AI 회사를 우리 회사를 규제해 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챗GPT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쓰일지 자꾸 모르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회사를 규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우리는 이제 선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주체가 누군가요? 사람이에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사람이 올바르게 개발하고 안전하게 개발하고 또 악용하지 않고 올바른 목적과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인공지능 이러한 윤리 문제는 일어나지 않거나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나요?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모르시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시면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발표했어요. 과기부에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소개를 다 못 드리고요. 일부는 법적으로 규제해야 돼요. 범죄 목적으로 악용하는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신체, 정신 그리고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인공지능은 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네,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미드전이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AI로 사람과 함께 달리는 말을 그려줘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했어요. A human running a race with a horse. 8K 화질로 고화질로 하이 디테일드 아주 세밀하게 그려줘 했더니 몇 초 만에 뚝딱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말하고 달리는 말하고 경주하는 말. 자, 말하고 경주하는 인간. 네. 자, 말하고 인간이 경주하면 누가 이기나요? 말이 이기죠. 인간은 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시대 석학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선생님 아시죠? 이어령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분이 인공지능이 뭡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어령 선생님께서 인공지능은 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인공지능은 말이다. 왜 자꾸 말하고 인간이 경쟁하려고 하냐? 말하고 경주해봤자 인간은 진다. 그렇죠? 인공지능 훨씬 뛰어나요. 네. 근데 왜 자꾸 말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경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인간은 말 등에 올라타서 말을 잘 통제해서 말 고삐를 잘 잡고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편리하게 원하는 곳으로 잘 가면 되는 것이지 말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말이 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이게 제가 인공지능의 정의 중에 가장 맞는 정의 같아요. 우리는 인공지능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는 인공지능 말 등에 올라타서 잘 통제하고서 이용을 잘 하면 됩니다. 잘 통제 못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떨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옆에서 만약 이렇게 있다가 말이 막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 있다고 하면 옆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날뛰다가 다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공지능을 잘 길들이고 통제해서 우리 인간의 편리와 행복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